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어느 한 동네 어두운 골목 안에서 왜소해 보이는 한 명의 여자를 두고 수많은 다른 여성들이 둘러싸 침을 뱉는가 하며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도 지르지 못할 정도로 신음하던 그 순간 갑자기 한국인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치는데요. 처음엔 누구냐고 당장 가라고 말하던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이 한 발자국씩 천천히 다가오자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니 단체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괴롭힘을 당했던 여성이 길에 쓰러진 채 물끄러미 한국인 남성을 바라보는데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어두운 골목길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당 사연은 인도네시아 여성 이스트리 씨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연을 주셨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인 제 남편과 올해 결혼한 26살 인도네시아 국적의 이스트리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이유는 조금 특별한데요. 한국에서나 인도네시아에서나 이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다들 영화에서나 들어볼 법한 이야기가 아니냐며 정말 재미있어 하길래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 자랑도 하고 한국 자랑도 하고 말이죠. 전 작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던 전 어릴 적부터 공부에 집중하기보단 다른 방법으로 먹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성인이 되기 전부터 착실하게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할머니께선 대학에 가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을 가려면 학교에서 하는 수업만으로는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학 입시는 한국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1년에 한 번뿐인 시험이 열리는데 이 결과로 어느 대학에 입학할지 정해지게 됩니다. 한국의 수능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학교 수업만으로는 높은 점수를 받아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점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길거리 음식 장사를 하기 시작했죠. 2년간 인도네시아 음식인 미고랭과 사테 아얌부터 시작해 전 세계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팔아봤지만 딱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저도 할머니도 생계가 위험해질 수준까지 이르렀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몇 날 며칠을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입맛도 없었고 아마 3일 동안 두 끼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한국이란 나라가 제 인생에 나타난 거죠. 사실 이전까지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K-팝 가수들을 제외하고는 잘 몰랐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며 방에서 음식 연구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 밖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배가 고프다거나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조차 안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음식 냄새가 나는 곳으로 정신없이 걸어가고 있었죠. 냄새가 나는 곳으로 도착해보니 주변 대로변의 푸드트럭에서 나는 냄새였고 그곳에서 한국인 부부가 태극기를 걸고 한국식 고기인 양념 소갈비를 팔고 있었습니다. 당장 사 먹어보기로 결심했고 사 먹어본 결과 이 한국 음식을 인도네시아식으로 조금만 바꾼 뒤 장사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장 실행에 옮기기로 하고 한국인 부부를 붙잡고 제 사정을 말한 뒤 제발 한국 음식에 대해 알려달라고 빌다시피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부부가 한참을 얘기하더니 뜻밖의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제게 말하길 사정이 워낙 딱하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 대신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기간인 일주일 동안 인사말을 비롯한 기본적인 한국어를 익혀오세요. 요즘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으니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2번째로 한국 음식과 한국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오세요. 얼마나 깊이, 얼마나 다양하게 공부하는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전 단순히 음식 조리법을 알려달라고 한 건데 조리 능력이나 계량법, 음식의 이해도가 아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라는 황당한 소리에 다소 놀랐지만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하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틀 차인 화장실에서 보리를 보면서도 한국 역사 강의를 듣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문화를 공부할 땐 잠도 안 자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한국어는 자연스럽게 외워졌고 더 나아가 한국 회화까지 공부하기 시작했죠. 공부가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건 줄 알았다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약속한 날 한국인 부부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하며 다가갔고 1시간가량 대화한 뒤 만족한 한국인 부부의 허락과 함께 한국 음식 요리법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인 부부가 알려준 음식 중 제가 자신 있겠다 싶은 건 양념 소갈비랑 야채볶음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음식이 대부분 기름지고 향이 강하다 보니 이 음식을 조금만 인도네시아식으로 바꾸면 되겠다 싶었죠. 그렇게 새로운 조리법과 함께 재료를 싸고 준비를 마친 뒤 바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한국 음식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팔기 시작한 지 단 하루 만에 300만 루피아를 벌었죠. 재료 소진 팻말을 내걸었고 재료를 넉넉히 준비해 본격적으로 장사를 하고 나선 지 3일 만에 800만 루피아를 벌 정도였죠. 한국 돈으로는 8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날 밤 퇴근하고 집에 와서 화장실에서 한참을 혼자 울었습니다. 몇 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해 출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했던 제가 드디어 성공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벅찼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할머니와 함께 돈 걱정을 하지 않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한국 음식 덕분에 많아진 손님을 상대로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인가 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제 푸드트럭 근처에서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절 쳐다보며 주위를 맴돌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원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온몸에 문신을 하고선 담배를 피고 절 죽일 듯 노려보는 남자도 있었죠. 문제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던 여자들이 대놓고 제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죠. 대놓고 가게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차량을 끌고 와서 큰 소리로 노래를 틀고 손님들에게 민폐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꾹 참고 있었는데 결국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손님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점심시간 1시간 전 한 여성분이 소갈비 세트를 20개를 주문하고 잠시 화장실을 갔습니다. 음식이 식기 전에 빨리 만들려고 정신없이 만들다 보니 음식을 만든 손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그 손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음식을 팔 수는 없기에 결국 그날 많은 재료를 버리는 건 물론 점심시간에 절 찾아주신 단골 손님들에게 음식을 드릴 수도 없게 되었죠. 너무 화가 났지만 누군지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에 혼자 이를 악물고 짐 정리를 한 채 퇴근했습니다. 그렇게 울음을 꾹 참고 집을 가고 있는데 멀리서 절 보고 손가락질하며 웃고 있는 무리 사이로 아까 음식을 주문하고 도망간 여자가 보였습니다. 순간 이성을 잃은 전 여자 무리를 향해 달려갔고 도대체 절 왜 괴롭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중 한 명이 나오더니 제게 그러더군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음식으로 돈을 버는 주제에 어디서 고개를 쳐들고 따지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너가 장사하는 트럭을 부수는 건 물론이고 집으로 찾아가서 해코지할 테니 조심해라. 나라파리 계집이면 조용히 음식이나 팔다가 해외로 사라지지 그래. 그 말을 들은 전 이성을 잃고 다가갔고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5명이 넘는 무리를 이길 수는 없었고 어느새 눈을 떠보니 사람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지만 명치를 많이 맞아 입 밖으로 목소리가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골목 입구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기 시작했고 잠시 후 제게 욕을 하던 여자들이 우왕좌왕 하더니 제게 침을 뱉고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서럽고 아픈 나머지 바닥에 엎드린 채 배를 움켜쥐고 울고 있었는데 누군가 한국어로 제게 괜찮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내민 남성은 아까 소리를 지른 남성이었고 저의 가게에 자주 오던 한국인 단골 손님이었죠. 얼굴을 보자마자 반가우면서 너무 고마워 저도 모르게 안긴 채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선 절 집까지 부축해 주었고 밤내로 할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었고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못 먹을 인도네시아식 한국 소갈비를 먹으러 왔다가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걸 보고 따라와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남성은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본인이 다음 달에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하는 게 힘들면 같이 한국으로 가서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사실 한국에서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해외여행도 한번 가본 적 없는
가는 게 무서웠던 점이지만 사실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라면 제가 한국에서 믿을 수 있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다음날 전화로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한국인 단골 손님이었던 주영씨와 얘기한 뒤 할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왔고 저희는 안산 다문화 거리에 음식점을 차린 지 6개월 만에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영씨의 프로포즈를 시작으로 1년 만에 결혼을 했고 지금은 딸 아이 출산을 준비 중입니다. 육아에 전념하고 싶어 음식점은 잠시 문을 닫은 상황이고요. 사실 출산할 때가 다가오니 드는 생각인데 지금은 그 당시 저를 괴롭힌 인도네시아 여성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라도 하고 싶은 지경입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비해 치안도 뛰어나고 선진국가라 그런지 시민의식도 매우 뛰어나거든요. 아이를 키우기엔 한국만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시작점이었던 제게 한국 음식 요리법과 한국 문화를 알려주신 부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혹시나 이 사연을 보고 계신다면 안산에서 한번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